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5일 금요일 인사드립니다.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은입니다. 간밤 미국 증시 파월 의장의 발언에 따라서 좀 오르내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3대 지수는 하락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트럼프 트레이드가 본격적으로 둔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테슬라도 함께 조정을 받았는데요. 무엇보다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언급이 나온 점이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2차 전지 종목들의 투심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엔비디아 실적을 대기하고 있는 IB들은 목표가를 또 한 번 줄줄이 상향 조정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반도체 종목들의 기대감 다시 한번 가져봐도 될지 한번 점검해 보시죠. 전기차 보조금 폐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등장을 했습니다. 사실 그런데 시장은 또 이것을 반영했다라고 파악을 해본다면, 그리고 이미 보조금 받기가 굉장히 까다로웠었다라는 것을 감안해 본다면 이 부분에 대한 악재를 크게 더 가져가지 않아주길 좀 간절히 바라보기도 합니다. 자, 여러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하나씩 정리해 보도록 하죠. 어제장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어제 오전은 정말 희망 고문 같았나 봐요. 이제 오전장에 좀 회복하는 흐름 등이 속속 나오기도 했었다가 이내 또 후반 들어 탄력을 잃었고 코스닥은 낙폭을 키우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유안타증권에서 이런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주식의 난이도는 불수능이었다라는 거죠. 어제 코스피는 0.07% 오르긴 했습니다만 올랐다고 체감할 수 있는 이들이 거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CPI의 안도감, 외양 당국의 구두 개입 등이 있었으나 시장은 전체적으로 그 분위기를 받아가주지 못했고요. 일론 머스크의 도지, 일론 머스크가 가장 선호하는 코인으로 알려진 도지코인 같은 경우 지금 이번 주 들어서만 60% 이상 급등하면서 시장 이것을 놓고 봤을 때 엄청난 박탈감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어제 코스닥은 1% 이상 떨어졌는데요. 오후장에서도 좀처럼 지수가 힘을 내지 못하자 오후장 들어 매물이 급증했습니다. 반대 매매를 회피하고자 하는 물량도 꽤 많이 있었던 걸로 추정되고요. 코스닥 주요 종목들의 실적 발표가 쏟아지고 있죠. 장, 마감 계속된 기업들의 속보 소식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실리콘투 같은 경우는 화장품 섹터의 센티를 꽤 많이 깨트렸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데요. 잠시 후에 화장품 쪽 뷰티데이라고 했었을 만큼 어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 부분 짚어가도록 하죠. 어제 코스닥 쪽에서도 하락 종목 개수 그 전 거래일보다는 나았지만 그래도 여전히 1000개가 넘어갔습니다. 자, 코스피가 일단은 오르면서 끝난 것은 아무래도 주식 선물 옵션 만기일 영향이었을 겁니다. 동시효과 부분에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서 일부 종목들이 강세 흐름을 나타냈는데 되돌림에 대한 주의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의 악재 여전하죠. 미국 코인으로의 자금 이탈, 트럼프발 미국 우선주의 충격 우려감, 트럼프 인사 소식이 계속해서 전달이 되면서 굉장히 강경한 모드의 인사들, 미국 우선주의의 기존의 목소리를 냈던 인사들이었다라는 점에서 내각에 대한 추후 무역 분쟁 우려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반대 매매, 패닉 셀링에 대한 가능성도 지속 제기되죠. 레드웨이브 그리고 트럼프 인사 이슈로 환율 채권 시장의 변동성이 심화되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쏟아지는 악재 속의 매일 신저가, 어제 결국 4만 전자로 결국 보고야 많은 49,900원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외국인의 매도 진정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코스피의 이익 추정이 하향되고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소식 등은 당연히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에 부담입니다. 주요 섹터 부진하죠. 2차 전지 종목 다수가 연저점을 경신하고 반도체의 하반기 추락은 굉장히 뼈아픕니다. 그 와중에 트럼프 트레이드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너무나 단기간에 뜨거웠기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 피로감이 맞물리면서 조금 뒤죽박죽의 시장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장은 난이도가 높았고 그 난이도 상승의 중심에는 여전히 삼성전자가 자리하고 있겠죠. 어제 장 초반만 해도 오전에 2% 정도 올라갔었던 삼성전자입니다. 하지만 결국 후반에 1% 이상의 하락으로 끝이 났고 4년 5개월 만에 4만 원대를 봤죠. 8월에 고점 대비 40% 정도 하락하면서 시가총액이 300조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외국인의 매도 지수보다 삼성전자 자체로 집중시키면서
하면서 쏟아냈고요. 삼성전자 외로 이제 매도가 확산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라고 신영증권의 코멘트 전일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악재 다시 한번 정리를 한 거죠. 기술력이나 중국의 추격, 경기 민감주로서 경제에 민감한 것, 그리고 대주주 주식 담보대출, 담보유지 비율 및 이탈 리스크도 있고요. 트럼프 관련한 불안감도 있겠죠. 거기다가 최근에 이제 언급되고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삼성전자 기초자산 ELS 등이 낙인 터치에 대한 우려감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건데요. ELS 낙인 터치 우려 이거 하면 홍콩 H지수 생각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낙인 터치 공포 살짝 짚어보죠. ELS 같은 경우는 발행 당시의 가격에 비해서 뭐 50% 앞뒤로 해서 떨어지지 않으면 손실이 없습니다. 보통 발행 당시 가격의 40에서 60% 하락한 구간이 낙인 구간인데요. 낙인 터치가 없다면 대부분 만기의 원금이 보장되기도 하죠. 하지만 문제는 낙인 터치 시 손실 폭이 상당히 커집니다. 그런데 최근에 삼성전자의 단기 급락으로 인해서 7월에 발행했던 삼성전자 ELS 중 일부가 낙인 터치의 흐름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투자자 그리고 금융권에서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우려감 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낙인 터치하면 홍콩 H지수 ELS 사태 많이들 생각하실 겁니다. 지금 이런 지수뿐 아니라 종목 연계 ELS 상품들은 단기 대형주의 낙폭이 점차 커지고 있기 때문에 낙인 터치 공포에 들어가 있다라는 분석 등이 나오네요. 삼성전자, 네이버, LG화학 등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네이버의 분위기는 굉장히 개선되고 있습니다만 3년 정도의 흐름을 놓고 봤을 때 네이버가 55% 빠져 있는 상황이고요. LG화학 같은 경우도 3년 동안 60% 정도 하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 역시 하반기 급락을 보이고 있죠. 낙인 터치로 인해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공포가 등장하네요. 일단은 낙인 터치 이후에 모조리 다 손실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다시 발행 당시 가격의 70% 정도 회복을 한다면 또 일정 부분 보장이 됩니다. 어느 정도 낙폭을 빠르게 축소를 해줘야 하는데 지금으로서 삼성전자 혹은 LG화학 등의 낙인 터치 우려가 있는 종목 등이 빠르게 회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이 공포가 당분간은 좀 자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비관의 시대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래도 할 수 있는 것은 이 자리에 서서 그 밖에 낙관을 가져볼 만한 악재 밖을 좀 볼 만한 아이디어겠죠. 지금 기다릴 수 있는 분야는 무엇인지 그리고 여러 이슈 속에 고려할 분야는 무엇인지입니다. 금융 그리고 외환 당국의 적극적인 개입이 나오는가, 뭐 중앙 펀드에 대한 기대감 등도 있고 한데 어떻게 움직임을 보이게 될지 봐야겠죠. 그리고 미국의 정책 불안감이 있는데 그 정책 속에서 결국 우리가 틈새 시장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분야가 무엇인가도 같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중국 때리기 과정 속에서 우리가 미중 분쟁의 수혜를 볼 수 있는 분야가 무엇일까? 그것이 섹터 측면에서는 뭐 바이오 등이 체크가 가능할 것이고 트레이딩 측면에서는 히토류 등도 어제 시간을 강세를 기록하기도 했죠.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를 가져갈 수 있는 분야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찾아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어제장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트레이딩에서 트럼프 트레이드가 여전히 활발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섹터로 봤을 때 계속 트럼프 트레이드 쪽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쏠리다 보니 관련한 뉴스 등도 계속 많이 나와서 명분이 더해지기도 했었죠. 우주항공은 트럼프의 뉴스페이스의 기대, 그리고 머스크가 정부 효율부의 수장으로 임명됐다라는 것과 스페이스X 화성 군지비성 구축한다라는 소식 등이 있었죠. 로켓랩의 실적까지 받쳐주면서 컨택, 한화시스템 등등이 올랐습니다. 마침 컨택이 실적도 냈는데 예상보다 좋았다라는 점에서 어제 컨택이 17% 오르는 흐름 눈에 띄었네요. 그리고 조선입니다. 트럼프의 전화, 한국의 조선이 필요합니다. MRO 쪽이요. 조선사 쪽의 수주 릴레이까지 같이 맞물리면서 관심 받고 있죠. 하나오션 어제장에서도
또 상승하며 15% 올랐고요.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휴전 협상 특사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소식과 UN 미국 대사 앨리스 스테파닉이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을 지지했던 입장을 철회하는 등 트럼프에 발맞추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됐고요. 범양건영, 상한가, 이화공영, 삼부토건 이런 종목들이 올라갔네요. 어제 건설 쪽에서 증권사 보고서 하나가 인덱스로 발간이 됐는데 그 보고서와 같이 맞물리면서 중소형 건설사들 재건 이슈와 함께 좀 더 강하기도 했습니다. 자, 원자력 쪽이요. 원전 개발에 대한 지원 예산 합의 소식이 있었고 미국에서 원전 대폭 늘리겠다라는 이슈도 있었죠. 그래서 어제도 원전주들 나쁘지 않았고요. AI 쪽에 트럼프로 인한 규제 철폐 기대감과 미국 내 소프트웨어가 견조하다라는 점에서도 네이버나 엠로 등의 종목들 요즘 분위기 괜찮습니다. 이스트소프트도 따라갔고요. 자, 어제 아이온큐 상승에 대해서 언급드리면서 양자암호 트레이딩 가능성에 대해서 살폈었는데 미국에서 양자암호 업체인 퀀텀 컴퓨팅이 그 전 거래일에 92% 폭등을 했고요. 오늘 새벽 기준으로 또 60% 이상 오르기도 했습니다. 양자암호 쪽 기업 개별 뉴스 영향이 컸긴 합니다만 계속 시세가 있었다라는 점에서 어제 강했죠. 다만 오늘 새벽에는 아이온큐는 하락으로 차익 매물의 압박을 받으며 전환이 됐습니다. 어제 시간 외에서는요. 히토류가 강했어요. 미국의 기술 경쟁, 지속적으로 미중 분쟁이 심화될 경우 히토류 쪽에 대해서 이제 부각될 여지가 있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도 시간 외에서는 이들이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첨단 산업에 반드시 들어가게 되는 이 히토류 부분은 중국이 워낙 세계 다수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미국 때리기에서 대응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카드라는 것이죠. 자, 가상화폐 관련주들도 상승 흐름 일부 있었는데요. 전략적 준비 자산으로 비트코인이 거론되고 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비트코인 지금 10만 달러가 문제가 아니라 50만 달러 갈 거다. 이런 전망 등이 나오면서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그 외로 전력 쪽도 개별 모멘텀, 트럼프와 여러 이슈가 맞물려서 상승했죠. 자, 트럼프와 머스크가 쏠림의 명분이 돼주면서 각 본업의 모멘텀이 더해져서 올라간 쪽이 있었고 그 가운데서 가장 돋보이는 것은 한화그룹주가 요즘 아닐까 싶습니다. 11월 11일 빼빼로데이 당시에 주식에도 유행이 있다라면서 그 시기마다 좀 유행을 타는 종목군들, 그러니까 나름의 주도 섹터 등이 되겠죠. 살폈었는데 전력과 한화그룹을 예를 들었던 바 있습니다. 자, 한화그룹주들 올해 나쁘지 않은 흐름을 나타냈죠. 하나오션, 하나시스템, 그리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200% 이상 올랐습니다. 다만 하나솔루션은 55%. 아무래도 환한솔루션이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여러 가지로 좀 부담되는 요소와 정책적 기대받을 때 못 가고 정책적 우려받을 때는 같이 빠지는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속상했던 종목이기도 하죠. 어제 하나그룹주들 전반적으로 괜찮았습니다. 그 가운데 몇몇 종목들 보시죠. 콜라보가 일어나고 있죠. 각 종목의 모멘텀의 콜라보입니다.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MRO와 방산의 콜라보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안보보좌관 내정자가 중국 해군을 경계하면서 한국조선업에 대한 협력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 트럼프 전화와 맞물렸고 특히나 MRO 부분에서 하나오션의 수주 소식이 있었죠. 유콘이라는 미국 해군 함대. 그러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하나오션을 끌어올렸고요. 하나시스템은 방산, 조선, 우주, 드론 다 콜라보되어 있습니다. 조선이 뭔 말인가 하실 텐데 일전에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 필리조선소 인수에 하나오션과 시스템이 함께 계약을 했었다라는 점을 살폈던 바가 있었습니다. 하나시스템은 그 모멘텀 받아가면서 어제 장중 차트 보시면 그 시장의 변곡에도 불구하고 밀림 없이 쭉 우상향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우주 쪽의 대장의 위상을 보여준 듯한 시세였죠. 어제 10% 상승으로 끝이 났고요. 다만 어제장에서는 종가 기준 열어보니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매도였습니다. 그동안 사주던 주체들에서 어제는 개인의 매수로 전환을 했다라는 점에서 이 부분은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실적까지 잘 나왔어요. 시장 컨센 대비 40% 상회하는 실적, 방산 우주 모멘텀에 수출이 늘어나면서 이익이 개선되고 있다라는 점을
보여줬죠. 올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데 어제장의 증권사 보고서 등에서는 그래 이렇게 자회사들을 잘 뒀는데 한화는 뭐 하고 있니?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어요. 자회사 선전 효과가 뭐 트럼프 정권 내에서 계속해서 이뤄지게 된다면 한화 역시나 가치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점이었고요. 한화 어제 종가가 28,000원, 29,000원 구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목표가 41,000원 혹은 39,000원 정도 각각 제시가 되고 있네요. 거기다 어제 나온 소식 중에 하나죠. 김승현 회장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회장으로 선임됐다라는 소식. 아무래도 우주 방산의 모멘텀이 더 강화되지 않을까 기대감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쏠림의 명분이 나오는 트럼프와 머스크와 연결되는 종목군 섹터 그리고 한화그룹주 살폈고요. 반대로 추락의 명분이 된 트럼프 이슈 그리고 본업의 아쉬운 흐름이 나오는 쪽들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장이 못 가는 요소겠죠. 트럼프 2차전, 반도체 2차 전지 화장품이 빠지는 것이요. 트럼프 칩스법 획득 축소 우려감이 있고요. 관세 부담, 또 경기에 대한 둔화 우려, 삼성전자를 필두로 실적에 대한 실망감 등이 더해지면서 종목들 내려갑니다. 어제는 그래도 삼성전자 미리 맞았기 때문일까요? SK 하이닉스보다는 선전했는데 SK 하이닉스가 주요 지지선을 이탈하는 흐름이 나왔다라는 점 어제는 조금 아쉬웠습니다. 2차 전지는 트럼프 우려 전기차 전환에 대한 백지화 격정이 많았었죠. IRA법 폐지 축소 가능성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속보 소식이 밤사이 뉴욕장 전기차를 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잠시 후에 짚어보겠고요. 삼성증권에서는 기간 조정으로 안심하기는 어렵다. 충분히 보수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라고 어제자 보고서에서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2차 전지 종목 중 연중 저점 기록하는 게 꽤 늘어나고 있고요. 조금 예외로 가고 있는 게 LG 엔솔입니다. 여기저기서 수주 소식을 받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LG 에너지 솔루션은 2차 전지 내에서 좀 견조하게 흐름이 진행됩니다. 화장품은 관세 우려가 등장했죠. 지금은 무관세이나 이후 트럼프로 인해서 어찌 될지 모른다라는 것이고 피크아웃 우려감, 중국의 관군제, 실망감, 부양책에 대한 실망감 등이 작용하면서 하락했습니다. 어제 실적 충격도 있었고요. 잠시 후 해안 앵커가 전달해 줄 겁니다. 여행 항공도 마찬가지고요. 친환경 쪽, 풍력과 태양광 쪽 빠지고 있는 상황이죠. 애플도 트럼프발 중국 사업 리스크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요. 애플 기기 전반에 대한 관심이 일단은 좀 줄어들고 있다는 점에서 최근에 본업 트럼프가 엮여서 부진한 섹터입니다. 자, 좋은 쪽과 좋지 못한 지금의 섹터 등을 봤는데 사실 언제 또 이게 시소를 띠면서 올라간 것에 대한 부담으로 낮아진, 떨어진 곳에서 기회를 찾아가는 시선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 타이밍 잡기가 정말 어렵겠죠. 다만 언제나 비관 속에서 다음 스텝의 희망을 찾아보기는 해야 될 겁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나만의 길을 가고 있는 쪽이 사실 바이오와 전력입니다. 바이오는 어제 알테오젠과 리가켄바이오 실적도 좋았고요. 계속해서 호재성 이슈가 전달이 되다 보니까 또 이들의 관심도는 증가하고 있죠. 알테오젠 어제 4% 상승이었습니다. 생물보안법 이슈나 한국과 협업하는 곳이 늘어나게 된다라면 장기적으로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는 시각도 나오고 있네요. 다만 섹터 내에서 주력주 중심으로 압축이 됩니다. 리가캠은 어제 빠지긴 했으나 쉬었다가 다시 가고 이런 패턴이 알테나 리가 등에서 혹은 보로노이 등의 종목에서는 반복이 되는데 그 외의 종목에서는 꽤나 이제 낙폭이 커지는 현상이 나오고 있어서 섹터 내에서 압축된 전략이 여전히 바이오에는 유효해 보입니다. 그리고 전력 쪽이요. 지속적으로 쉬었다가 다시 가면서 상승 흐름 보이네요. 트럼프 인프라 투자, 전력 인프라에 대한 갖은 수요 증가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글로벌 유틸리티 업체들의 실적이 좋아지고 그들의 코멘트에서 전력 부족과 전력 인프라가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 연결고리에서 전력 쪽 이슈 더 추가하죠. 자, 뉴욕으로 갑니다. 트럼프가 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트럼프가 하고자 하는 모든 정책에는 꽤 많은 지출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쪽 지출을 늘리기 위해서 한정된 예산 안에서 줄여야 되는 분야들이 있겠죠. 그 이야기로 나온 것이 바로 전기차 쪽과 방산 쪽이 밤사이 이슈가 됐습니다. 로이터가 소식통에 인용 보도를 했는데요. 트럼프 당선인의 정권 인수팀에서 IRA 전기차 보조금 폐지 계획을 내세웠다라는 겁니다. 에너지
에너지 정책팀 인물들이 여러 차례 논의하는 회의를 진행했다라는 거죠. 트럼프가 내세우고 있는 감세 공약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재원 확보가 필요한데 그 재원을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로 절약하고자 하는 움직임으로 시장에서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론 머스크랑 사이 좋은데 이거 테슬라 충격받잖아. 어떡하려고 그래? 라는 의문들을 다 가질 수 있겠죠. 그러나 테슬라 측에서도 일단 로이터 인용으로 따르면 보조금 폐지에 지지하는 입장이라고 하네요. 경쟁사에 더 치명적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충격받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우리 긍정이야 라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자, 국내 주요 배터리 업체들 수익성 악화 우려 있고요. 다만 이것이 충분히 반영됐다라고도 볼 수 있는 주가의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어떨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지난 발언을 포춘 경제지에서 보도를 했는데 왜 한 달 전 발언이 이렇게 이슈가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10월 선거 유세 당시에 미국의 방위비가 과도하다, 지속 가능하지는 않을 규모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일론 머스크가 정부 효율부 수장으로 이제 내정이 되면서 과거의 발언이 거론이 된 걸까요? 일단은 국방비 삭감에 대한 가능성이 제기가 됐고요. 그래서 2차 전기차 쪽, 그리고 방산주들이 밤사이 뉴욕장에 좋지 못했습니다. 자,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이러한 모든 내용들을 반영해서 빠졌습니다. 트럼프 랠리에 대한 피로감도 있었고요. 파월 의장의 후반 발언도 영향을 줬습니다. 하나씩 보시죠. 일단은 공화당이 상하원을 다 장악하는 레드 스웩, 그로 인해서 트럼프가 추진하는 모든 정책에 힘을 받고 재정 지출이 많아지고 금리가 올라갈 것이다 라는 경계감이 조금 시장을 누른 상황에서 트럼프 랠리에 대한 피로도도 꽤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코인, 러셀 2000 쪽이 주가 하락이 나타났고요. 거기다가 후반에 파월의 발언이 있었죠. 금리 인하를 서두를 만한 미국의 어떤 경제적 신호도 없다라는 겁니다. 금리 인하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받았네요. 그러면서 금리가 일정 부분 좀 쉬어가나 했더니 다시 좀 낙폭을 줄이면서 올라갔고요. 달러 강세, 증시는 떨어졌습니다. 금리 같은 경우는 단기물은 상승하고 장기물은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기도 했는데 여전히 10년물 국채금리 오늘 4.4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약간의 하락은 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연준 파월 의장의 발언에 힘을 실은 걸까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1만 7천여 건에 그쳐서 여전히 강한 고용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기도 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부 효율화 측에서 국방비 삭감에 대한 언급 미래에셋에서도 코멘트를 해줬고요. 이러다 보니까 방산 쪽 부진했습니다. IRA 폐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테슬라 일단은 트럼프 랠리 피로감과 같이 맞물려서 5% 빠졌고요. 리비안 루시드 리비아는 14%로 낙폭을 키워가기도 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이제 20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반도체 관련해서 관심 두고 있는 월가 목표가 상향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제프리스는 AI 가속기 성장의 모멘텀을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상승 유지하며 0.3% 올랐고요. 태양광 쪽에 오른 것을 어떤 이유일까 찾다 보니 이것이었습니다. 이 IRA 전기차 보조금 폐지 얘기가 나왔는데 태양광이나 풍력 쪽에는 폐지 언급이 없었다라는 것에서 참 애석하게도 그런 이유로 올라섰다라고 하네요. 퍼스트솔라 7%, 솔라엣지, 인페이지 대형주도 같이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뒤죽박죽입니다. 섹터 내에서도 그리고 같은 이슈에서도 영향을 받는 섹터의 흐름이 너무 달랐다라고 저는 느꼈는데요. 일단 친환경 쪽에서 전기차는 보조금 폐지에 대한 우려감 속에 이렇게 다 하락했고요. 그리고 태양광 풍력은 우리는 아직 아니잖아 라는 것에서 올라서는 흐름 나타났습니다. 풍력 쪽의 TPI 컴포짓도 12% 상승했네요. 자, 방사능 국방비 삭감 논의로 인해서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이 있었고요. 로켓랩이 2거래일 연속해서 급등을 반납하고 일단 오늘은 7% 하락으로 나왔습니다. 트럼프 랠리의 피로감이 여실히 좀 보여지
이어지는 종목이었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슈마컴은 상장 폐지가 임박했다라는 소식에 급락으로 진행이 됐고 애플은 그래도 폭스콘의 실적이 양호했다라는 점에서 일단은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양자 암호 쪽은 아이온큐가 차익 매물로 하락했어요. 역시나 이 로켓넷과 같은 맥락으로 트럼프 랠리에 대한 피로감이 좀 반영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퀀텀 컴퓨팅은 급등이었으나 개별 뉴스였기 때문에 좀 차별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연결고리 보시죠. 오늘 시장의 이슈로는 당연히 IRA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 우려감이 2차 전지 섹터가 어떻게 받아들여 가는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미국에서 나타난 트럼프 랠리 피로감 국내에서도 받아가게 될지 아니면 트럼프 랠리 내에서도 정말 쏠림의 쏠림으로 일부 종목만 상승하고 다른 쪽에서는 변동이 커질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트럼프 랠리에 속하는 뉴스 등은 있었어요. 재건 쪽. 러시아 대사가 트럼프가 주도하면 종전 협상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이스라엘 측에서는 트럼프 취임 선물로 레바논 휴전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중동 안정이 되면 또 러우 쪽으로 더 탄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종전에 대한 기대감 등이 높아지긴 할 겁니다. 그리고 스페이스X 연결고리 찾기가 확장되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트럼프 랠리 피로로 이어진다면 이쪽이 흔들릴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이쪽으로 쏠리고 우주 부품 관련한 투자사들로 트레이딩이 더 활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전력 뉴스요. JP모건에서 이제 아시아권의 전력 설비가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있다라는 언급을 하기도 했고요. 오픈 AI가 이제 송전망, 태양광, 풍력, 원자력 등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어제 시간 외에서는 산일전기가 또 풍력 발전용 변압기 수주 소식을 전하면서 오르기도 했네요. 오늘의 일정은 이 정도. 중국과 미국의 경기를 바라볼 수 있는 내용이 꽤 많기 때문에 잘 데이터들 체크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시장 흐름이었고요. 섹터 뉴스 가볼게요. 요즘 반도체 2차 전지만큼 또 걱정되는 섹터가 하나 있죠. 예, 바로 화장품입니다. 어제를 기점으로 해서 화장품 관련주들의 실적이 마무리됐는데요. 그 가운데에서 종목별로 옥석 가리기에 나서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화장품주 함께 들여다보시죠. 자, 지금 화장품에 대한 기대감이 꺾이고 있다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화장품 관련주들의 주가도 함께 특히 하반기 들어서 급격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월 고점을 찍고 다시 이렇게 우하향 곡선을 그려가고 있는데 연초 대비로는 여전히 큰 상승폭을 기록하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만 최근 3개월 추이로 들여다보게 되면 주요 화장품 종목군 안에서 상승을 만들어낸 종목을 찾아보기가 오히려 더 어려울 정도입니다. 중국 광군제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요. 특히 어제 중국 광군제가 생각보다 화장품 매출이 좋지 않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코멘트가 들려오면서 광군제에 대한 실망감 그리고 실적 실망감이 함께 더해진 영향으로 이렇게 주가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주요 화장품주를 중심으로 들여다보면 LG생활건강과 코스맥스를 제외하고는 3개월 내 상승 흐름을 그리고 있는 종목들이 보이지 않고 있고요. 특히 올 한 해 동안 많은 상승 흐름을 보여줬던 급격한 상승 흐름을 보여줬던 종목 중에 하나가 VT일 텐데 VT도 장중에는 5.2% 하락, 최근 한 달 기준으로도 7.6%, 세 달 기준으로는 6.7% 하락입니다. 물론 낙폭이 더욱더 커지지 않는다라는 점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야 되나 싶은 시장의 전개가 이어지고 있긴 합니다만 화장품 종목에라도 좀 기대를 하면서 앞으로 이 수출군이 계속해서 좋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 우려감을 좀 씻어주길 바랐는데요. 실적에 있어서는 큰 실망감을 나타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서 주요 화장품 종목 중에 이게 빠졌는데 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실리콘2가 어제 화장품주 낙폭의 좀 주범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실적 발표를 내놓고 이렇게 바로 급격하게 거래량이 실리면서 급락이 나왔는데요. 20% 넘게 빠졌습니다. 22.6% 하락으로 마무리를 했던 실리콘2였고 특히 기관들이 매물을 대거 내놓으면서 그 물량을 일부 개인과 외인들이 받아가긴 했습니다만 하락의 흐름을 막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중국의 관세에 대한 우려감 거기다가 중국 경기부양책 이후에 세론이 나오면서 화장품 섹터의 센티멘탈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요. 화장품 매도의 강력한 트리거를 실리콘2의 실적이 또 한 번 던져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나왔길래 이렇게 20% 넘는 급락세로 이어졌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자, 매출
매출은 10%, 영업이익은 6% 하락으로 나타나 있는데 컨센서스 대비입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기대했던 부분보다 6에서 10%가량 하회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무엇보다 매출에서 컨센서스가 제시했던 2천억이라는 숫자가 상당히 상징적이었던 듯합니다. 그런데 그 2천억 달성에 실패를 했고 미국 매출이 상승하긴 했는데 약간 플랫하게 상승했다라는 부분이 앞으로의 폭발적인 성장을 이어가긴 좀 어렵지 않겠느냐에 대한 의구심 섞인 시선을 실리콘2에 던지게 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자,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내용들도 분명히 있었는데요. QOQ 기존으로 GPM이 개선됐습니다. 그리고 역대 가장 높은 OPM 수준을 달성했다라는 부분에서 아직 실리콘2 괜찮지 않나라는 그런 시선들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기관이 대거 내놓은 물량을 외인들이 받아간 것은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도 함께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한투증권의 김명조 연구원은 매출 기대치 하회는 물론 아쉽다. 하지만 미국에서의 플랫한 성장에 비해서 중동이나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한 이런 라이징 국가에서의 성장세를 상당히 주목해 볼 만하다라는 코멘트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의 OPM을 달성했다라는 것은 앞으로 실리콘2가 영업이익률에 추가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을 씻어뒀다라는 부분도 강조를 했는데요. 미국에서의 이 슬로우다운이 혹시 나타나지 않는가 그 부분을 4분기에 면밀하게 주시를 하면서 실리콘2에 대한 관심 놓지 않을 필요가 있다라는 코멘트가 나온 셈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상쇄 부분이었을까요? 시간외에서 실리콘2 2.1%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무엇보다 11월 18일에 IR 개최한다고 하니까 이번 실적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들 이날 또 코멘트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주가는 크게 실망감을 반영하긴 했습니다만 앞으로 화장품주의 센티가 완전히 꺾였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코멘트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이 아무래도 기댈 곳이 없다 보니까 화장품주에 걸었던 기대감이 상당히 컸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역사적으로 살펴봤을 때 화장품주는 3분기의 실적이 가장 좀 보릿고개였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4분기에는 좀 다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들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도 있겠고요. 대표적인 성수기로 불리는 4분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번 3분기의 실적에 딛고 일어설 수 있을 것인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자, VT의 경우에는 매출이 컨센서스 대비 0.4% 하회, 영업이익의 경우에는 부합했는데요.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를 내놓고 시간외에선 오히려 급등이 나왔습니다. 관련해서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고, 한국 화장품 제조는 최근에 이 스킨천사라는 브랜드로 빠른 성장세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스킨천사는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빠르게 입소문을 타면서 스킨케어의 강자로 부상을 하고 있는데요. 한국 화장품 제조라는 회사 자체는 좀 작은 편이긴 합니다만 컨센서스가 제시되지 않은 가운데 매출은 482억, 영업이익 93억 기록을 했습니다. 한국 화장품 제조는 하반기 화장품 관련주들 중에서 그래도 흐름이 나쁘지 않은 편이니까요. 지속적으로 좀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한국콜마는 매출은 오히려 컨센서스를 상회했는데 영업이익이 5.5% 컨센서스 하회했고요. 제닉, 토니모리, 아이패밀리 SC, 코스메카 코리아, 클리오, CNC 인터내셔널, 마녀공장 같은 기업들은 시장의 컨센서스 대비 좀 크게 실망감을 안겨주는 실적을 받아들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주가 급락도 함께 면치 못했는데, 자, 그렇다면 화장품 관련주들 오늘 시장에서 완전히 외면을 해야 하는가? VT는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 내놨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7.4%의 시간외 실적이 시간외 상승이 나왔습니다. 반면에 제닉이라던가 DYD, LG생활건강, 본느 같은 종목들은 시간외에서 하락으로 정리가 됐는데요. 제닉 같은 경우도 시장의 컨센서스를 좀 하회하는 실적을 받아들었습니다만 마스크팩 쪽에서 계속해서 좀 성과를 내던 기업입니다. 이전에 홈쇼핑에서 굉장히 유행을 했던 하유미팩으로 유명한 제닉이죠. 제닉뿐만이 아니라 DYD, LG생활건강, 본느 같은 기업들이 하락을 했던 것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었느냐 아니면 그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실적을 받아들었느냐로 갈리고 있는 것으로
뒤풀이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앞서서 안 좋은 실적들을 주로 지켜봤는데 과연 그런 기업들만 있는가? VT나 파마리서치, 코스맥스, 펌텍코리아, 선진뷰티사이언스, 아우딘퓨처스 같은 종목들의 경우에는 그래도 실적 코멘트가 나쁘지 않았다라는 평가입니다. 물론 주가 반응이 폭발적으로 나타났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실적의 상세한 부분들을 뜯어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겠죠. VT는 사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YOY 기준 성장세를 보면 여전히 플러스권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실적 발표에서 내놓았던 부분들은 내수 쪽이 좀 강하게 나타나긴 했는데요. 북미권에서 그리고 중화권에서 계속해서 VT가 공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VT가 리들샷이 중국에서 공식적으로 판매가 되는가 이 부분도 포인트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는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이 화장품 관련주들 그리고 뷰티 종목들의 센티멘탈이 전반적으로 흔들거리면서 주가 상승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매출은 시장의 컨센서스에 부합했고요. 영업이익은 349억으로 집계가 되면서 컨센서스를 5%가량 상회했습니다. 특히 리쥬란의 국내외 성장세를 주목할 만하다라는 코멘트 나오고 있으니까요. 파마리서치 실적 발표도 나쁘지 않았다라는 부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밖에도 펌텍코리아 같은 경우는 화장품 관련주들이 상승할 때 우리가 숨은 수혜주로서 가장 주목해야 될 기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용기 관련주죠. 지금 뭐 비용 관리에 대한 부분들도 그래도 괜찮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으니까요. 펌텍코리아의 실적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K뷰티의 11월은 좀 험난하기는 했습니다. 지금 영업일수를 감안했을 때 화장품 같은 경우는 MOM 기준으로 좀 꺾이는 모습을 전반적으로 보여줬는데요. 기초뿐만이 아니라 색조도 16%, 45%가량 전월과 비교했을 때 각각 16%, 45% 하락이었습니다. 그리고 미용기기 역시도 49%가량의 전 분기보다 조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는데요. 우리가 4분기에는 그래도 화장품주들이 보통 성수기를 맞이하는 만큼 조금 더 기대를 해봐야겠다라는 포인트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헤드라인 돋보기 시간입니다. 어제 이런 이야기가 나왔죠. 머스크 CEO가 화성에도 군제 위성을 띄우겠다라는 코멘트가 나오면서 우주항공 관련주들 지속적으로 자극을 받고 있습니다. 아주아이비 투자 같은 경우는 이틀째 상한가에 안착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화성에 군제 위성을 구축한다는 계획 하에 스페이스X에 대해서 지분 투자를 한 기업들 그리고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동반으로 상승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뭐 그와 관련해서 상승이 나왔던 종목 중에서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대표적으로 있을 텐데 시간외에서는 주가가 6%가량 빠졌거든요. 실적 이슈입니다. 3분기 실적이 매출이 적자 전환했고 영업 손실의 경우에도 85% 전년 동기 대비보다 꺾이는 모습을 나타내면서 주가 하락이 나온 만큼 오늘 시장에서는 변동성을 다소 유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정말 종목들 흐름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참 고민이 깊어집니다. 전체적인 환경 자체가 조금 바뀌어야 할 텐데요. 금리, 환율 혹은 트럼프 정책에 대한 여러 부담 요소 등이요. 이것이 바뀌지 않는다면 사실 개별 종목들의 변동은 더 심화될 수밖에 없어서 걱정이기도 합니다.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전략 지금부터 챙겨보시죠. 이성웅 이사님과 주요 이슈, 주요 종목에 대해 고민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지난주 좀 나을 줄 알았는데 이번 주도 또 혹독한 한 주를 보낸 느낌입니다. 네. 일단 들려왔던 소식 중에 점검할 것들이 저희가 결국엔 4만 원을 보게 한 삼성전자도 짚어야 되고요. IRA 전기차 보조금 폐지 이슈가 밤사이 부각됐어요. 네. 테슬라 비롯한 전기차주 흔들렸고요. 그의 영향도 파악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 트레이드가 약화된다면 자금은 또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고민이에요. 네. 상당히 시장의 난이도가 높아요. 이게 유례 없이 이런 시장이 있었냐라고 느껴지는데 과거에 그 트럼프 당선인이 실제 이제 당선이 되었을 때도 일기 시절을 비춰보면 보통 주 정책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2016년에 강했었고 2017년 넘어가면서는 장이 정상화되기는 했어요. 자금이 퍼지기는 했었죠. 그때는 처음에
그 이야기했던 정책에서 변화가 좀 있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었고요. 이번에 2기에서는 뭐 처음에 했던 얘기 그대로 정책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이어지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 우리가 지금의 매크로 환경 같은 경우는 인식을 하고 가는 겁니다. 뭐 강달러 흐름, 어제 파월 의장 발언에서도 알 수 있었듯이 12월에 금리 동결의 가능성도 내비친 게 내년에 재정 확대와 함께 관세의 부과 가능성도 있음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하는 거죠. 그렇다 보니 10년물, 2년물 국채는 모두 튀어오르는 모습이었고요. 미래를 반영하는 시장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시장으로 와보면 그와 같이 뭐 관세 확대 가능성, 3분기 실적 발표를 하니 추정치 같은 경우가 하반기 내년에 꺾이는 상황이 있다 보니까 시장 지수는 밀린 거고요. 그렇다 보니 여기에서 우리가 고민해 볼 점은 가격 메리트가 들어오는 업종들은 상당히 많아지기는 네. 했어요. 그런데 상반기에 보여줬던 성장이 하반기 내년에 이게 지속될 수 있느냐 그 고민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몇 개 업종이 없다라는 거예요. 뭐 수출주 같은 경우도 지금 부담 요소가 예, 있고요. 원달러 환율 뭐 이런 부분은 긍정이지만 이게 과연 지속될지 여부, 그다음에 본업이 뒷받침돼야지 환율 효과 같은 경우도 누려지는 거다 보니까 우리가 상반기 올해 가졌던 생각들은 이제 좀 적고 내년을 준비할 시기임을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럼 하반기 투자 접어요? 하반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이번 주에 시장에서 강했던 업종 같은 경우가 산업재 쪽입니다. 시장의 색깔이 바뀌었고 그렇다 원전, 보니 기계 이런 쪽이죠. 이런 결의 방향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걸 좀 주목을 하시고 그 다음에 시장이 반등 나올 때는 낙폭과대 위주로 반등이 나오다 보니까 낙폭과대주들도 좀 추려 놓을 필요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낙폭과대 대명사가 된 게 반도체와 2차 전지입니다. 반도체에서 삼성전자 어떻게 할지, 그리고 어제는 하이닉스도 이평선을 주요 다 깨고 내려갔어요. 그래서 네. 부담인데 이거랑 2차 전지는 이 IRA 전기차 보조금 폐지 이슈를 뭐 여지껏 다 반영했잖아요. 근데 또 더 반영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걸 불확실성 해소라고 해서 반등이 나오기에는 불확실성의 먹구름이 더 짙어진 거죠. 반등 말고 그냥 하락 여기서 멈춰줬으면 하는 저도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기를 하는 바람이고요. 신저가입니다. 신저가가 깨고 우리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밸류로는 아직 비싸기는 합니다. 해외 기업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조정이 나올 때는 시장에서 명분을 찾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생각을 가지게 가격 메리트 들어왔다고 매수할 건 아니고요. 아직 비싼 구간이기 때문에 이거는 인정하고 가는 겁니다. 시장 참여자, 다른 시장 참여자들은 매도를 할 수 있어요. 그걸 열고 가는 것이고 반도체 쪽 같은 경우도 가격 메리트 외에는 뚜렷하게 지금 3분기 실적 이후에 실적 추정치가 꺾여 내려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무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공격적으로 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충분히 뉘앙스가 전달됐어요. 정말 되돌릴 수 있을 만한 강한 트리거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지금 굳이 낙폭과대, 단기 반등 등을 예상하면서 섣부른 대응을 하기에는 나에겐 싸지만 남들에겐 여전히 비쌀 수 있다는 것을 언제나 고려하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참 어렵네요. 자, 그러면 다음 섹터 가볼게요. 화장품이요. 상반기만 해도 화장품이 주는 뭔가 한국에 대한 자부심이 네. 어마어마했는데 뭐 산업으로는 여전히 좋을 수 있으나 주가상으로는 하반기 밀려났습니다.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고 일부 실적이 좀 깨지는 흐름이 나오면서 혹은 일부 실적이 기대치에 못 미치면서 흔들렸어요. 어찌할까요? 그 주도 업종 내에서 1등주가 시장의 기대치에 못 미쳤어요. 실리콘트 같은 경우가 예상치를 하회하는 실적이 발표가 되었고 우리가 그나마 실리콘트 같은 경우는 마케팅비와 함께 물류비의 통제가 가능하다 보니 실적이 뭐 예상치 정도 부합이라도 나와주기를 바랬는데 약간 하회를 했어요. 주가는 어제 20% 정도 하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장마치고 실적이 나온 VT는 긍정적인 실적을 네. 발표했어요. 한국 화장품 제조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부터 생각할 거는 여기에서 공격적인 접근은 아닙니다. 아니고 어느 정도 단가 올라오면 이제는 매도를 하는 걸로 말씀을 드리고요. 사이클 주식, 그 다음에 소비재 주식 같은 경우가 보통 새로운 시장을 침투를 해 들어가고 거기에서 시장 침투에 대한 점유율의 증가가 없으면은
주가는 고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VT는 케이스가 좀 다르기는 해요. 이번에 3분기 실적에 미국에 침투한 그 마케팅비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긍정적이었다 보니까 여전한데 VT 실적에서 바라볼 건 다음에 마진 말고 매출이 분기에서 역성장이 한 2개 분기 나오면 그때는 VT 같은 경우도 주가 고점일 수 있어요. 이제 최종 생존을 한 거죠. 뭐 VT, 제닝, 한국 화장품 제조 이런 쪽이 생존을 한 건데 지금 구간에서는 무리는 할 필요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사실 무리할 여력도 투자자들이 네.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만 일단 그러면 체크 차원에서 VT, 한국 화장품 제조, 제닉 등은 비교적 생존할 수 있는 실적이었다라는 점을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뭐 하루 이틀 시장이 여기에 반응할 수 있으나 거기에 지금 공격을 더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자, 하나그룹주 가겠습니다. 그냥 하나그룹주라고 쓰고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보면 될 수 있을 만큼 뭐 방산, 조선, 드론, 우주가 다 엮여 있어서 이쪽에서 좀 하나그룹주 내에서 일부 종목들이 잘 갑니다. 그런데 밤사이 미국장이 트럼프 트레이드 약화 그리고 단기적으로 급등한 것도 사실이니까요. 하나오션, 시스템, 에어로스페이스 팔까요? 어떻게 할까요? 주가는 쉬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전정거래일에는 단기평 5일선을 이탈을 했다가 바로 복원하는 흐름이 나타났거든요. MRO 수주,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열려 있고 이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 저라고 하면 해당 종목들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면 깨지지 않은 추세고 그다음에 산업재에 대한 부분에 지속성은 보통 지금 이제 1개월도 안 됐죠. 한 2, 3주 정도 됐거든요. 네. 이거는 1개월로 끝날 게 아니라 최소 3년 정도는 흘러갈 수 있다 보니까요. 그걸 놓고 한번 보는 거죠. 산업재 쪽은 매매를 해본 자만이 이거를 쥐고 갈 수 있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저라면은 주가에 흔들림이 있더라도 추세가 깨지기 전까지는 보유하고 감을 말씀을 드립니다. 추세가 깨지기 전까지 보유한다. 근데 추세가 깨진다는 것을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기준을 잡아야 될까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한 20일 이평 같은 경우가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주가가 깨져버리면요. 그때는 추세가 깨졌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고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이렇게 이탈한 주가 같은 경우가 한 5거래일 정도 내로 회복을 못하고 이렇게 이평들이 다 꺾여서 내려갈 때 그때는 추세가 깨졌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종목이라도 꼭 리스크 관리는 해 주셔야 돼요. 기계적으로요. 그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요즘처럼 종목 시계가 짧아질 때는 더더욱 그러한 기계적 추세 전환에 대응을 해보자라고 얘기 주셨습니다. 이탈하는지 여부 체크하시고요. 일단은 하나그룹주 잘 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대로 두자라는 의견입니다. 이사님께서도 앵글에서 자꾸 이탈하시면 안 됩니다. 움직이시면서 약간 화면 밖으로 몸이 좀 나가시는데 주의해 주시고요. 자, 이제 오늘 좀 주요하게 볼 수 있는 종목을 어떤 걸 골라주실까 궁금했었는데 두산에너빌리티입니다. 원전도 일부 종목들을 중심으로 계속 이슈가 있어서 시세를 조금씩 내줘요. 그죠. 여기에서 고민했던 게 산업재 속에서 만약에 어떤 제품 같은 경우를 뭐 국산화를 했든 새로운 제품을 개발했든 그걸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매출이 일어나는 시기가 중요한데 전기 터빈을 국산화했습니다. 이게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매출 반영이 가능하고요. 전기 터빈 국산은 상당히 큰 거예요. 왜냐하면 해외 프로젝트가 있을 때 해외 터빈만 쓰이다가 이제 국내가 쓰일 수 있다는 점이다 보니 지금 나오는 실적 대비해서 매출액은 한 30% 정도가 더해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와 함께 유스케일 파워의 지분 투자와 함께 주기기 파트의 설가를 담당하다 보니까요. 이번에 소형 모듈 원전의 사이클은 단순히 여기에서 끝날 게 아니다 보니까 주가가 어제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목표가는 24,500원을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는 2만 원을 제시해 드립니다. 목표가 상단이나 뭐 손절 라인이나 다 약간 타이트하게 해주셨네요. 네네. 저는 타이트하게 보고 또 올리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리 측면으로 느껴집니다. 이성웅 이사님과 함께 한 주에 대한 시장 얘기와 다음 주 앞으로의 스템셀에 대해서 내용 잡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